헤이,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세종시에 관련한 업데이트된 소식입니다. 자, KTX 세종역 설치될 것인가 말 것인가. 세종시에 투기하고 있는 투기 어린이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 타당성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발표를 거듭해서 2년 단위 또는 4년 단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KTX 설치가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발언이 상당히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게 한 결과였는데, 어제 보도된 KTX 세종역 관련한 경제 타당성 조사 결과는 다시 한번 KTX 세종역이 설치될 것인지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감도도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 용역회사에서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KTX 세종역의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도 한번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KTX 세종역은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입니다. 권력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얘네들이 오송역까지 가가지고 또는 고속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특히 기재부라든가 돈을 주무르는 핵심 부서들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KTX 세종역 건설은 탄력을 받고 저치원역 정차는 포기를 했다, 이런 타이틀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줄 때 KTX 세종역 건설하는 거하고 또는 기존에 저치원도 세종시에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저치원역을 활용한 세종역 이용은 어떠냐, 이 두 가지를 경제 타당성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KTX 세종역 건설이 더 경제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 발주 용역이 마무리됐고 BC, 그러니까 경제 타당성 결과가 0 이상이 됐다, 이런 결과입니다. BC가 0이 넘으면 경제 타당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3년 전에는 0.86이었는데 그 후로 세종의사당 새로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 이것 때문에 딸려오는 많은 인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 교통 수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다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저치원역에 KTX가 정차할 경우에는 경제 타당성이 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치원 정차는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지만 여기가 KTX 세종역 조감도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금남면 발산리, 여기가 금남면이죠. 금남면의 구도심입니다. 세종시의 구도심이고요. 여기에 아마 KTX 정차역이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계속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자,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KTX 세종역 설치가 경제성이 있고 저치원역 정차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세종역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0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고 대전 유성구민이 이 KTX역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게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문제는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이 KTX 세종역이 거론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세종시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현재 세종시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정치 소속, 정치 영역, 당파 가리지 않고 현재 세종시장의 최대 관건은 KTX 세종역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느 시장이 됐든 간에 세종시의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C가 1.0이 넘으면 경제 타당성이 있잖아요. 현재 그 결과는 약 1.03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을 간신히 넘기긴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교통 수요가 높아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면 0을 계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수준에서도 1.0이 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의사당이 문을 열 경우 교통 수요가 반영되고 약 36만 명인 대전 유성구 인구가 북부 지역 KTX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반영됐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을 하게 되면 하루 유동 인구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출퇴근하는 근무자를 포함해서 약 하루 유동 인구가 10,000명 정도 이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된 게 부본선을 설치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부본선이 여기 공주역,
그 다음에 조치원역, 여기 보시면 오송역 공주역에 부본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역에 굳이 부본선을 설치해서 BC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 타당성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뭐 0.86도 나왔고 0.59도 나왔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0.03이 돼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만족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사에서 대전 북구, 그러니까 유송구민들이 세종시 KTX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시면 2023년 11월 19일자 보도를 보면 대전 유송구민이 세종주택 약 4,000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송구민이 약 4,000, 그리고 대전 서구민이 약 3,000채, 그래서 약 7,000채가량 세종시의 주택의 약 20% 가까이를 대전 시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KTX 세종역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대전 유성구민, 대전 서구민들, 북구민들이 KTX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 타당성 조사에 반영이 많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딸려서 국회 사무처 비롯해서 12개 위원회가 세종시에 내려오게 되고 여의도 2배 면적의 아주 대규모 의사당을 건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조 6천억이고요. 여기 보시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이 됐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냐? 통과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10월 10일 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본회의를 가결했습니다. 여기에 12개 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KTX 세종역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국회 의사당 이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세종시 KTX가 설치될 것인가 말 것인가, 부정적, 그 다음에 긍정적 전망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력기관, 돈을 쥐고 있는 실세들이 세종시에 모여 있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오랜 시간 거쳐서 서울 가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권력기관들은 절대 교통 불편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간 센스가 있다면 KTX 세종역이 설치된다는 거 기정사실이다. 제가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KTX 세종역과 관련한 논쟁 동영상 10개 이상 올린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KTX 세종역 설치됩니다. 충청북도에서 반대하고 공주시에서 반대해도 권력자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